자,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요. 이분이 좀 우유부단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가끔 옳은 말을 자주 합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에서 하는 것을 논의할 걸로 알려진 서훈 전 국정원장 현 청와대 안보실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 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까지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요. 자, 반기문 같이 신중한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보편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반 총장은 우리는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교적 노력이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꼬집으며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이러면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이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자, 이날 서훈 국방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상투적인 말만 했어요. 자, 서훈 안보실장은 지금 내일 12월 2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서 종전선언 의미와 진행 상황을 중국 정부에 설명하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중국이 협조해달라. 지금 이렇게 논의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중국의 양재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책국원과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이 일을 미, 중, 남북 세 개국이 하고 행여 미국이 이 보이콧해서 안 오면 3개국이라도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서방진영 보이콧 그리고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이 동계올림픽 흥행이 실패하게 될 거니 한국의 스폰서 기업이나 여러가지 한국의 관광 방문 등을 협조를 구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중국의 아쉬움과 종전선언 부분을 교환하려고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종전선언은 중국의 이 대북 대남 전략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들고 있어요. 자, 이 북한 문제 전문가인 남성우 고려대 교수가요. 자, 이분은 옛날에 국정원에 있었죠. 자, 오늘 그 한반도 워치라고 조선일보에 칼럼을 씁니다. 대선 전투에 돌입한 부 이재명에 대해서는 할 땐 하는 호걸이라고 하고 윤 당선 때는 관계 파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푹 썩은 술, 윤석열은 덜 익은 술, 안철수는 막 썩은 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윤석열이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파탄되고 한미관계는 굴종밖에 남지 않는다. 이재명이는 할 땐 하고 사업 전개력과 주동력이 강한 사나이다. 바람쟁이라고 하는데 큰일을 하는 사람이 주색이 없으면 호걸인가. 그런 사람이 큰일하고 우리의 말도 통할 수 있다. 자, 북한이 이재명을 바람쟁이, 여자 좋아하는 이 사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북한이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북의 선전 매체들은 우리 민족끼리 같은 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인데 패자는 감옥 갈 거다. 그래서 북한이 내년 2월에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 물밑談판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북한이 여기에 득실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선에 이길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이 남성욱 교수는 한 3%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이 게임에 지금 응해주게 되면 결국 이 베이징 올림픽, 남북 평화회담 종전선언 등이 대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대선이 코앞인데 국정원의 대북 담당 차장의 예산을 담당하던 기조실장 박선원이가 임명이 되었죠. 그래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결국 서훈이가 지금 베이징으로 간다라는 그 보도도 결국 이 남북관계를 대선 막판에 지금 터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군이 아파치 대대와 2사단 포병본부를 한국에 순환 배치를 해왔는데 지금 상시 주둔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주한 미군 감축론이 등장하다가 바이든 정권은 주한 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이 글로벌 포스트 리뷰라는 그러니까 GPR이라는 미군의 세계 배치 보고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GPR은 글로벌 포스트 리뷰라는 것은 안보 환경이 변화할 때 따라 해외 미군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총점검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중심을 이렇게 이동하고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소폭 조정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속에 주한 미군의 이 핵심 전력을 교체하다가 이것이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내년에 발표 예정인 국가의 안보 전략을 검토하며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군 배치 태세를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현 시점에 어떤 변화도 없다며 즉 아파치 공격 헬기와 그리고 제2사단 포병본부가 가지고 있는 다연장포 흔히 MLRS라고 말하는 다연장 로켓 부대 그래서 그거와 전술 지대지 미사일 30문 또 팔라딘 자주포 10여 문 대포병 레이더 3개 대대 등 이런 것이 유사시에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의 장사포, 방사포 등을 기지, 지하에 숨겨놓은 경도 기지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제2 전투항공여단의 1개 아파치 대대는요. 공격형 헬기 아파치 20대가 지금 11월 초에 최신형 아파치로 교체되면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해상 침투를 할 때 즉 북한군이 고속 공기 부양정 등을 타고 백령도나 서해오도를 침투하거나 최전방에서 탱크 부대가 내려올 때 이것을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한국에 두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에서 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주한미군의 210 포병여단 2사단 산하 이거나 아파치 부대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한국군 전력 반이 빠지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한국에 머무는 것은 바이든 정권이 아프간은 포기하고 철수했지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포위를 하고 또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28,500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일 일본군 55,165명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호주에는 핵 잠수함을 지원해주면서 미국이 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호주 내 미군 기지를 갖다가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해구산 정책, 즉 B2 전폭기와 B52 전폭기를 동원해서 또 ICBM을 통해서 SLBM을 통해서 또 전략 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 ALCCM을 통해서 미군이 핵무기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 또 북한의 유사시 도발에는 선제 타격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답니다. 자, 한국 사람은 한국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래도 한국의 안보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만약의 경우에 서해 오도에 한국의 대선 무렵에 북한의 조기 도발이, 국지적 도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순환 배치하던 부대들을 상시 주둔시키면서 안정성, 즉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물밑에서 여전히 종전선언을 통해 대선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문,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되면 북에 짜여진 도발이 나올 거라고 보는 미국. 자, 이 대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입니다. 동지